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응원과 저작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네, 유명한 작곡가인 주영훈 씨하고 네. 김창완 씨입니다. 네. 히어로즈 구단, 네. 지금은 키움 히어로즈인데 서울 네. 히어로즈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네. 이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해당 구단이 응원가로 이제 사용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허락 없이 그 악곡이나 가사 일부를 변경했는데 네. 이게 동일성 유지권이나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했다 이러면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동일성 유지권 이런 게 다 뭔가요? 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저작권이라고 네. 하는 개념은 대부분 아실 거고요. 이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뉩니다. 네. 인격권의 종류 중에 이제 성명을 표시한다든가, 네. 동일성을 유지한다든가, 뭐 공표를 한다든가 이런 네. 권리가 있는데요. 공표권은 말 그대로 저작물을 공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네. 권리입니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내 이름이나 또는 네. 내가 쓰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좀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피카소의 딸과 손자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가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 하던 이 서명 네. 이것을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피카소의 딸과 손자가 그것은 고인의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내서 이긴 사례가 있는데요. 네. 서명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네. 어려운 건 동일성 유지권인데요. 네. 저작권자로부터 네. 2차적 저작물, 처음에 이제 소설이 있으면 그 소설을 각색해서 네. 희극을 만든다든가 TV 드라마로 만든다든가 하는 게 네. 이제 2차적 저작물인데 네.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원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한 수준에서 조금 변경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네.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진다거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성 유지권인데요. 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네. 줄리엣을 현대 작가가 만들면서 셰익스피어 로미오가 뭐 줄리엣이 서로 오라버니와 네. 동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셰익스피어는 자기의 동일성이 굉장히 침해될 거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동일성 유지권의 문제입니다. 듣고도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저작권료를 안 줬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까 2차적 저작권 네.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들로부터 네. 그분들의 음악에 관한 저작권을 사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 네.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응원가로 쓰려면 개사하거든요. 네. 개사하면서 뭐 일부 뭐 멜로디도 조금 바뀌고 네. 가사도 좀 바뀝니다. 그렇게 바꾼 것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거다. 내 거를 본질적으로 네. 바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조금 달리 본 사례입니다. 뭐 판결이 나왔나요? 네, 우리 법원은 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조금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자기 곡을 주면서 좀 바꿀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네. 이때 바꾼 게 본질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그거는 괜찮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가사를 아예 완전히 바꿨다면 그 네. 가사를 완전히 바꾼 거는 기존의 가사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네. 이 두 사람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완전히 다르게 해도 개사 같은 걸 해도 저작권 뭐 침해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네. 완전히 다른 가사는 새로운 저작권이 생겼다고 본 것이고요. 네. 기존의 가사를 조금 변경한 거라서 네. 동일성이 크게 변경 안 되면 괜찮다 이런 취지니까 네. 뭐두 가지 다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평소 궁금했던 게 노래는 뭐 작사 작곡가가 있고 직접 부른 가수가 있잖아요. 가수한테도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가수에게 이제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네. 저작권은 아니고 이제 네. 인접해 있는 권리인데 가수는 실현자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연기를 한 사람이죠. 네. 실현자, 국악하는 분, 가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실현자이고요. 이 실현자에게도 저작권법은 그 사용료 내지는 실현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실현자에게 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건가? 네. 뭐 방송을 해도 지급해야 되고요. 디지털로 송신해도 지급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부단 그 이 실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작곡가 등과 같은 저작권자의 네. 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네. 음반 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 그 여러 저작권자, 여러 실현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서 네. 신탁업체가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네. 콤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현자의 경우에는 한국실현자협회라는
또 차단법인을 만들어 두고 있고 뭐가 많네요. 네, 음반 저작하는 경우에도 네. 하나 있고 또 저작권자 협의회는 하나가 더 있어서 총 4개 정도의 네. 그 저작권 관련 수탁사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돈을 걷어오는 거죠. 돈을 네. 걷어온 다음에 이걸 그 회원들한테 분배하는데 이 네.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뭐 굉장히 적은 비율만 주고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회장은 많은 판공료를 사용하면서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런 게 네. 거듭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영훈 씨 저작권료로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